우리 집안에 귀머거리는 필요 없다. 그 한마디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문을 나섰습니다. 말 대신 손을 꼭 잡았고 눈물 대신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상이 듣지 못한 침묵 속에서 그 모자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27년 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이는 세상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이어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귀로 듣지 못했던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냈죠. 그 기술 앞에 과거의 권위도 차별도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침묵으로 시작해 이해로 완성된 단 한 번의 반격.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오후 2시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80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미역국이 맛있으셨다면서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지만 따뜻한 손길만큼은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거든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성격과 습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후마다 딸 이야기를 하시고 박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전쟁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지연 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자원봉사를 오는 사람이었어요. 아, 정우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이 할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우는 늘 공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무감이나 회사 명령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요즘 대기업 직원들이 사회봉사 점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치매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룰을 자주 잊어버리셔서 게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우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상대해드렸죠. 때로는 할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하셨지만 정우는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드렸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연과 정우는 가까워졌어요. 봉사활동이 끝나면 병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우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정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태성이라는 회사에서 일해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유명한 IT 회사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정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직장인이에요. 지연은 정우가 그 회사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어느 봄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지연의 마음도 이미 정우를 향해 있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지연이 임신을 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정우의 가족에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정우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어요. 뭔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회장을 만나는 자리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지현은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타났을 때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7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간병인이라고요? 최 회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어요. 어머니, 지현 씨는 요양보호사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나 같은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그런 피가 들어온다고. 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오해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했다는 것도 계산된 거겠지. 재벌가에 시집 오려는 수작이야.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용히 해.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최 회장의 걱정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회사와 체면뿐이었어요. 지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문에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 정우는 어머니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한 채를 얻어 지현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예요. 정우가 지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임신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정우는 더욱 세심하게 지현을 돌봤어요. 매일 퇴근 후에는 지현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주말이면 아기용품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는 대주신다고 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왠지 빚을 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 마음도 달라지실 거예요. 정우의 말에는 묘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지현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임신 중이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정우는 허둥지둥하며 지현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의 격려 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현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 지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정우가 물었어요. 이도는 어떨까요? 이치의 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뜻이에요. 이도, 좋은 이름이네요. 최 회장이 병원에 온 것은 출산 3일 후였어요. 평소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지현을 대하는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지현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최 회장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뵙는 거예요, 이도야. 최 회장은 잠깐 아기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잘 키워.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지현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신혼집으로 돌아온 후 지현은 이도를 키우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우도 아빠가 된 기쁨에 들떠서 퇴근 후엔 이도와 놀아주려고 애썼어요. 우리 이도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야. 정우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현은 이도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도야, 괜찮아. 내가 널 들어줄게. 그 말은 지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든 엄마만큼은 언제나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하지만 지현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도에게 숨겨진 특별함과 그것이 가져올 시련을 말이죠. 이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지현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뭔가 달랐어요. 이도야, 이도야. 지현이 아기 이름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딴 곳을 보고 있나 싶었는데 계속 그랬어요. 장난감을 흔들어도 손뼉을 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현은 육아 서적을 뒤졌어요. 생후 6개월이면 자기 이름에 반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보, 이도가 좀 이상해요. 지연이 퇴근한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가 나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정우는 직접 확인해 보려고 이도 뒤에서 손뼉을 크게 쳤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여전히 자신의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정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기 청력 검사, 신생아 난청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겠어. 정우가 말했어요. 정우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건 후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애들 다 늦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돌 지나서도 그러면 그때 가보라고. 하지만 지연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의 본능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결국 지연은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소아과가 아닌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청력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지연이 의사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기계로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 일주일이 지연에게는 1년 같았어요. 매일 밤 이도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의사의 말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양쪽 귀 모두 심도 난청이에요.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요즘엔 수화도 있고 특수교육도 잘 되어 있어요.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위로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우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청각장애래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확실해? 네, 선천성이래요. 양쪽 귀 모두.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회장이 집에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최 회장이 이도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진받았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내 피 때문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건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정우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최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 그런 애는 필요 없어. 내가 데리고 나가.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도는 여전히 지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해. 재벌가 후계자가 귀머거리면 어떻게 하라고.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고 주주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최 회장의 관심은 오직 체면과 회사뿐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최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 애를 포기할지 아니면 너희가 이 집을 나갈지. 최 회장이 나간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쌓였어요.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이도를 더욱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도야,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내가 널 들어줄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고민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정말 힘들어. 정우가 술에 취한 채 말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를 재우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볼게.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정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은 뒷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최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좀 더 시간은 충분히 줬어. 최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지연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야. 최 회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충분할 거야. 어머니. 정우가 소리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맞다는 거야? 그 애를 키우면서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되는 게 장애아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퍼지면 내 앞길은 어떻게 되고. 정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지연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정우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편한 쪽을 택한 거였죠. 괜찮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할게요. 지연아.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차근차근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명한 선택이야.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는 시설에 보내든지 알아서 해. 시설은 안 됩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돈은 제가 키울 거예요.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간병인 월급으로 장애아를 키우겠다고? 현실을 봐. 해보겠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도 용품들 뿐이었어요.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짐을 다 싸고 지연은 이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1월 말의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이도야, 우리 이제 둘이서 살아야 해.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연은 이도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엄마랑 아기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요. 고시원요? 이런 추운 밤에 아기를 데리고?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눈발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지연은 이도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이도야,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내가 널 들어줄게. 평생 들어줄게. 그날 밤 지연은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과 이도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이도만을 위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이도를 키우며 다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밤에는 이도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도는 5살이 되었지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도가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이었죠. 이도야, 할머니가 슬퍼하시네. 지연이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 가끔 이도를 데려갔는데 이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곁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도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더 편안해 하시는 거였어요. 저 아이 참 신통해.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 김할머니는 평소 까칠하시기로 유명했는데 이도만 보시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박할아버지는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이도가 다가가면 신기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도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어요. 손짓, 표정, 몸짓으로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이도가 그 손을 살짝 잡아드렸고 할아버지가 우울해하시면 이도가 옆에 앉아 함께 있어드렸어요. 시간이 더 흘러 이도가 10살이 되었을 때 지현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도를 특수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학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이도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도가 정말 똑똑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속도가 놀라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기분을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도는 지현과 수화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사랑해. 이도가 수화로 말했어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도의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소리는 없었지만 지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나도 사랑해, 이도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도의 특별한 재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친구들이 싸우면 이도가 중재했고 선생님들도 이도의 눈치채는 능력에 감탄했어요. 이도는 말을 못하지만 사람 마음을 읽는 데는 천재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도는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배우더니 곧 선생님들보다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는 대학 진학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진로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연은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도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도가 수화로 말했어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감정을 읽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정을 읽는 인공지능? 네. 저는 소리로는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컴퓨터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도는 정말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들은 이도의 특별함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대학 4년 동안 이도는 최우등생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감정 분석 분야에서는 교수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섬세한 감정 분석이 가능한가요? 지도교수가 물었어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다른 감각들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도가 태블릿에 써서 보여줬어요. 대학원에 진학한 이도는 본격적으로 감정인식 알고리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기존의 음성 기반 감정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오직 시각적 정보만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이었죠. 논문 발표 때마다 교수들과 동료 연구생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주변에서는 박사 과정을 권했지만 이도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창업하고 싶어요. 이도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창업.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저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도는 이음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뜻이었어요. 초기 자금은 대학 시절 받았던 각종 상금과 연구비로 마련했습니다. 이도가 27살이 되던 해 한국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감정인식 인공지능 프로젝트 공개 경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승 상금만 200억 원이었어요. 이음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윤 실장이 제안했어요. 윤 실장은 이도가 창업 초기에 만난 동료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도의 비전에 감동해서 합류한 사람이었어요. 수화를 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이도의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볼만 하겠네요. 이도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 전국에서 수십 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후보 2팀이 발표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성이네요. 윤 실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태성, 27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이름이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살던 원룸,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 운명이군요. 이도가 쓴웃음을 지으며 수화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대결에 주목했어요. 신생 스타트업 대 대기업의 대결, 다윗과 골리앗의 현대판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도와 태성 사이의 진짜 관계를 말이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도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복수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도가 윤 실장에게 말했어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이 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발표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대기업 임원들, 벤처캐피털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어요. 태성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슬라이드와 완벽한 발표력이었어요. 태성의 감정인식 기술은 음성과 표정을 동시에 분석합니다. 정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확도 98%를 자랑하죠. 시연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사람의 음성과 표정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 이도의 차례였어요. 무대에 오른 이도를 보고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화로 소통한다는 걸 처음 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윤 실장이 대신 말했어요. 저희 대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스크린에 이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의 대표 이도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저에게는 다른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짓의 떨림, 호흡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메시지였어요.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기술은 소리 없이도 감정을 읽습니다. 시각 정보만으로 말이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이도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어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구별해냈습니다. 정확도는 99.5%입니다. 윤 실장이 발표했어요.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태성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때 이도가 새로운 메시지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궁금해하며 서로를 둘러봤어요. 27년 전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저를 버린 분 말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름입니다. 이도. 발표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정우 쪽으로 돌렸고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이도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의 재회였어요. 이도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띄웠어요. 소리 없는 세상을 위한 기술은 소리를 빼앗긴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감동과 충격이 뒤섞인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발표가 끝난 후 회장 밖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태성 후계자, 청각장애 아들 버린 충격적 과거 드러나, 소리 없는 복수, 이도 대표의 극적 반전,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27년 만에 수면 위로, 태성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협력업체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했어요. 최 회장은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할머니께서 위독하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언론과 주주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태성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30%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즉시 사퇴하세요. 주주총회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이런 회사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어요. 이사진들이 일제히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책임지셔야죠. 한편 이도는 조용히 지현을 찾아갔습니다. 지현은 여전히 시골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도가 성공한 후 지원해준 덕분에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도가 수화로 인사했어요. 이도야 힘들었겠구나. 지현이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뉴스 다 봤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야? 마음이 후련해. 이도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복지센터로 찾아온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도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도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어요. 미안하다. 정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이도는 태블릿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어. 어머니 핑계는 그만하세요. 이도가 차갑게 써내려갔어요. 선택은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27년 전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직원들도 걱정이고. 그 순간 이도는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수화를 몰랐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윤 실장이 대신 통역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세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도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이도는 다시 태블릿에 글을 썼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관계는 별개죠. 그럼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27년 전에 끝났어요.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무겁게 일어나 나가려다 문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행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나간 후에야 지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엄마.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태성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정우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음이 따냈습니다. 축하해, 이도야. 지현이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이도가 수화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너는 처음부터 훌륭했어. 난 그냥 믿었을 뿐이야. 그날 밤 이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음의 감정인식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채택해서 국제장애인 커뮤니케이션 표준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도입했어요. 이도 대표님, UN 본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윤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광이네요. 이도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이음은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 심지어 반려동물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현은 여전히 시골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큰 규모였어요. 이도가 지원해준 덕분에 노인분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출 수 있었거든요.
지연 씨, 이 기계가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한 분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음에서 개발한 감정인식 시스템이 복지센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울하거나 외로워하실 때 즉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치매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유명 방송국 기자가 이도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될 다큐멘터리였어요. 이도 대표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태블릿에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제게 처음 해주신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도야, 괜찮아. 내가 널 들어줄게.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도는 계속 썼습니다. 세상이 저를 듣지 않아도 엄마만큼은 항상 제 마음을 들어주셨거든요. 말이 아닌 진심으로요. 지금도 그 말씀이 힘이 되시나요? 네.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요.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되었을 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도 대표님 진짜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껴져요. 우리 아이도 장애가 있는데 희망이 생겨요. 그 방송을 본 정우도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태성에서 물러난 후 모든 걸 잃었거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사를 보며 정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한편 최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이 그 방송을 틀어놨는데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이도는 지연과 함께 오랜만에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어린 시절 한 번도 가족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도야, 정말 행복하니? 지연이 파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도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만약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지금의 너는 없었을 거야. 지금의 너가 가장 완벽해. 그날 저녁 이도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써온 습관이었어요. 오늘 엄마와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바다의 리듬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소리 대신 다른 것들을 듣는다고. 사람들의 마음소리를 듣는다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소통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엄마가 27년 전에 해준 약속을 나는 지키고 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일기를 덮고 이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에게는 세상이 온통 소리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표정, 몸짓, 마음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죠. 그 모든 소리의 시작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도야, 괜찮아. 내가 널 들어줄게. 가을이 되어 이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첫 번째 글로벌 화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청각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떤 회의보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이도가 수화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언어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수 대신 두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청각장애인들만의 특별한 박수였습니다. 지연은 복지센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27년 전 갓난아기를 안고 추운 밤길을 나섰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절망적인 밤이었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도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이도 정말 자랑스럽죠? 지연이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제대로 못하셨지만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참 잘됐네. 좋은 아들 뒀구나. 저녁에 이도가 복지센터로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요양원에 갔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오늘 어르신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도가 수화로 물었어요. 다들 좋아하셔. 내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외로우실 때 바로 알 수 있거든. 이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도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 아이는 말은 못해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줘. 할머니가 다른 분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말했어요. 이도야, 후회는 정말 없지? 전혀요. 이도가 밝게 수화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뭘? 제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평범했다면 지금의 기술은 절대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아들을 뒀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도를 임신했을 때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이도를 처음 안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 지연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이도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다르게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일기를 덮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밤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이도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말이에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도야, 정말 잘 자랐구나. 엄마가 널 들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이도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이도가 잠깐 고개를 들어 엄마 방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소음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도가 만든 기술 덕분에 말이죠. 모자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시작 말이에요. 버려진 아이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준 이도의 이야기.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도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